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820만 원. 자,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리플의 가격은 656원. 자, 급등이 나오고 현재 물량 소화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요 부근에서 움직여 가고 있어요. 하나의 매물대가 하나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이죠? 요 가격대. 그쵸? 기존 매물대는 강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소송이 딜레이되면 밀릴 것이고 소송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승이 나오겠죠. 그 부분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시죠. 이 부분은 전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큰 판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 뒤따라오게 되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자, 정말 막대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시그널에 있겠죠.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리플과 XRP의 소송이 종료가 돼야 그 그림이 나오겠죠.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XRP 여전히 저평가, 리플 SEC 소송 승리하면 최소 50% 랠리. 자, 저는 굉장히 약소하게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조금 제 기준으로 해서 정정해서 표현을 드리면 XRP는 여전히 극저평가, 여전히 정말 극심한, 정말 저평가, 개인 투자자들이 XRP의 가치를 모르게 해서 또는 지치게 만들어서 그 가치를 희석시켜서 이게 어떠한 가치인지 모르게, 그리고 리플한테 또 속았다. 그리고 4, 5년의 박스권 더 길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가치를 숨기는 거죠. 근데 많은 리플의 홀더분들은 알고 계시죠. XRP의 진정한 가치를. 그래서 계속 언급드립니다. 이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선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통화 시스템. 자, 통화 시스템을 알기 위해선 금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금리, 유가, 환율, 금리, 물가, 환율,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경제, 그리고 문명, 산업, 바이오, 세상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이 XRP의 모습이, 가치가 보이게 되겠죠.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XRP의 세상은 도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리플과 XRP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 제조업 성장세 급속 둔화, 일부 분석과 연중 정책 변화 기대감 표명한다. 자,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큰 부분인데요. 당연히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혈관에 혈액이 돌지가 않으니까. 근데 또 하나 부분으로 뭐다? 지난 수백 년간 제가 언급을 드려왔죠. 인류는 미친 듯이 대량 생산을 해왔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소비만 해왔죠. 물자가 넘쳐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강에 비유하면 당뇨에 비유할 수가 있죠. 동맥경화. 자, 계속 혈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친 듯이 생산만 하고 미친 듯이 소비만 해왔던 그 시스템을 끝내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공유경제와, 그쵸? 공유경제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탄생을 하게 되죠. 무슨 뜻이냐고 하면 미국의 전동 드릴만 3억 명이 넘어가는 3억 5천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미국 인구 중에서 전동 드릴이 8천만 개가 있다 그래요. 그것도 예전 기준입니다. 자, 근데 얘가 1년에 돌아가는 기계당 평균 시간이 1년에 10분, 15분이라고 해요. 그럼 물자가 남아 돌겠죠. 옷은 또 얼마나 옷장 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남아 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탄소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지구가 아프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구가 많이 아프죠? 미친 듯이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을 뭘로 그려나간다? 인공지능, 고용이 없어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의 완성인 블록체인. 제가 꾸준히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즉, 지금 리플렛의 XRP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의 각 국가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 CBDC가 탄생하건 간에 리플의 리플렛을 통한 CBDC가 XRP 원장을 통해서 CBDC가 탄생하건 간에 서로 다른 플랫폼을 묶게 되죠. 그쵸? 멀티 CBDC. 그래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
공유경제의 완성, 인공지능은 고용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실물경제와 자, 메타와 우주. 자, 우주는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메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가상경제의 공존. 그래서 제조업이 끝나간다. 대량 생산을 끝내간다. 기업의 대량 생산의 중심에 있었죠. 기업만이 특허권, 영업권, 직접재산권, 그리고 인력, 공장, 설치, 인프라 모든 거를 독점해 왔죠.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는 CEO가 아닌 경영자, 오너겠죠? 그리고 자본가를 제외한 노동자는 99%의 노동자. 90%의 노동자끼리 서로 스펙을 쌓아서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네가 더 잘하네? 네가 더 못하네? 내가 더 잘났네? 하면서 살다가 끝이 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뭐다? 이 기업의 시대가 끝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메타와 가상과 우주의 세상이 오고 있다. 이 중심은 뭐다? 바로 혈관이 누구다? 이 연결해주는 혈관이 누구냐고요. 자, 지난 수백 년간 유대인이 금융 기득권의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최정점에 있었죠. 가장 위에 있었죠. 그쵸? 미국과 유럽의 민영은행들을 통치를 해서 국가를 지배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참 많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결국 무엇이다? 이 새로운 문명의 혈관, 기득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함께 글로벌 금융 리스트, 빅테크, 금융기관, 빅테크, 그리고 글로벌 리더. 자, 이런 애들이 혈관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뭘로 정했다? XRP와 리플로 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미래를 확신하고 하신다면 끊임없이 장기 동행할 수가 있겠죠? 떨어지면 기계적 매입. 다만 끝판왕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겠죠. 그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코스피가 2.40, 코스닥이 2.83,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가 자, 지난주죠. 2.66, 나스닥 2.27, S&P 2.59 반등이 나왔고요. 니케이가 현재 2.71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냐? 간만에 미국서 불어온 훈풍, 낙폭 과다의 저가 매수 유입. 자, 그리고 긴축 완화 가능성, 미국 증시 2% 상승.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디어에서. 파운드와 급등, 달러 약세. 자, 그럼 시장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흐름인지. 신기하게도 원화가 조금 강세예요. 진짜 찔끔 떨어졌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가격. 달러 인덱스의 가격도 떨어졌죠. 그랬더니 위험 자산에 자, 증시가 반등 나오고 있어요. 코인 시장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살짝 반등 나오고 있다. 신기하죠? 그래서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늘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유가가 올랐어요. 자, 오펙에서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유가가 계속 튀면 연준의 긴축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글로벌 금융 기득권은 더 깎겠다. 양털을 더 깎겠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가가 먼저 찌그러져야 돼요. 그래야 물가를 기반으로 해서 연준 스탠스가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원화가 오늘 일부 강세, 달러가 일부 약세, 그 반대편에 있는 파운드의 강세. 파운드화가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다. 자, 달러 반대편에 있는 건 다 가격이 떨어졌다. 신기하게 다시 언급드리지만 루블화는 엄청난 강세이다. 스위프트에서 혈관에 배제가 당했는데 이미 그 오래전부터 러시아는 준비를 해왔다. 크림반도 합병 때부터 이때 제재당하고 러시아 루블화가 거의 폭락했었죠. 그리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스위프트 제재당할 걸 준비를 하고 CBDC와 이런 세상을 준비해 왔다. 그 그림에 이 심장에 누가 있다?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소비와 투자와 생산과 고용, 즉 지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끝내고 자, 물자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공유 경제의 완성인 바로 블록체인의 완성, 메타와 가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혈관. 혈관은 사람 기준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모든 병은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안 아프잖아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아플 리가 없어요. 모든 건강의 첫 번째는 뭐다? 혈액순환이다. 그 혈관을 누가 담당한다? 다시 한번 리플과 XRP가 담당한다. 그렇기에 제가 심장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리플 웹3 탄소 배출권 시장 탈로와 파트너십. 리플이 웹3 탄소 배출권 시장 탈로 파트너가 됐다고 밝혔다. 탈로는 XRP 레저를 활용한다. 탄소 배출권이 없고요. 속도와 수수료, 그리고 CBDC, NFT, 그리고 각종 토큰들과 혈관을 확장하는 그 심장에 있는 XRP 레저. 자,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다 줄여야 돼요. 지구는요. 지구는 아프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산업들과 전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에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나갑니다. 세계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진보된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XRP 레저. 이 부분에서 XRP 레저를 탄소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탄소 배출량이 극대적으로 다른 블록체인과 함께 채굴과 이런 부분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만들어진 규격에 대한 그 부분이 많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차이점을 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디스 한국 수출 전망 비관적, 대중 수출 감소 내년 초까지 지속한다. 자, 정말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자, 먼저 참고사항으로 무디스하고 S&P, 자, 신용평가사 전 세계 국가와 다른 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피치가 있죠. 유럽계, 얘 또한 미국계 뿌리와 같죠. 그리고 이들 세 개가 바로 한국의 한기평, 한시평, 이들과 또한 무관하지가 않아요. 신기한 부분이죠.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비자 마스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자, 어쨌든 한국의 수출은 자, 대중 수출이 절대적이에요. 수출. 금융은 무역, 금융과 안보는 미국. 수출은 중화권이에요. 중국, 대만, 홍콩. 자, 근데 왜 대중 수출 감소할 거예요? 중국이 봉쇄가 됐잖아요. 생산을 줄이고 있죠. 요즘 날씨가 자, 예전에 지금 봄이 되면은 중국이 공장을 하도 가동시켜가지고 엉망이었잖아요. 미세먼지부터 해서.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가 좀 덜하죠. 중국이 봉쇄.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급별로 추이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자, 이 부분. 자, 최종재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겠고, 중간재, 부품과 소재도 많이 있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자, 배를 보게 되면, 배에는 컨테이너선이 있어요. 최종재, 그리고 벌크가 있죠? 원자재 중에서 딱딱한 거, 건화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탱커, 원자재 중에서 액체. 한국에 들어오는 건 벌크와 탱커가 많고, 나가는 거는 컨테이너가 많아요. 즉, 최종재가 많이 나가고, 벌크와 원자재가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공을 해서 부품재와 소재 이런 것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즉 중국에서 생산을 다 해야 되는데 공장이죠. 아직까지 제1의 공장 중국에 있던 게 어디로 갔죠? 아세안, 베트남. 그리고 이게 인도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중동과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과 인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져서 참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판이 좀 길어지는데 정리를 하면 결국 중국이 닫혔다. 중국이 열려야 물가가 꺾인다. 이 부분이에요. 비단 한국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이 전 세계 경제 지표의 또한 핵심입니다. 한국의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 세계 바로 경제의 바로미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한국이 차지하는 전 세계의 공급 밸류의 위치가 있거든요.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은 원청 기성과 돈을 찍어서 가장 좋죠. 기축통화의 이름으로 돈을 찍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죠. 그래서 항상 무역 적자인 경우가 많죠. 특히 미국, 일본, 중국. 어쨌든 중국은 이제 내수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수출 중심에서. 결국은 중국이 열려야 된다.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자 그런 기사 내용 제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필터링해서 이걸 읽어내요. 이걸로 바로 글로벌 경기의 핵심을 읽어낼 수가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웹3 서비스 이용 확대 추진 중이다. 당연한 부분이죠. 자, 이날 그는 메타버스, NFT 등 웹3 서비스를 언급하며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화의 주요 목표로 웹3 서비스 이용 확대를 꼽았다. 아주 중요한 거죠.
다음 세상의 중심은 웹3이다. 가치의 인터넷. 웹 1, 웹 2에서는 가치의 인터넷이 안 됐죠. 가치의 이동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가운데 누가 낑겼죠. 그쵸? 가운데 누가 낑긴 걸 제기하고 사실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그래요. 가운데 제거하고 웹 3.0 가치의 인터넷을 하자.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거래고 중간에 없어진다. 사실 직접 통제를 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뒤에 이면에 통찰력을 발휘해서 뒤에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언급을 드리면 가치의 인터넷의 중심은 누구다? 리플과 바로 XRP다. 리플의 홈페이지에 웹 3.0 가치의 인터넷 이 부분이 바로 핵심으로 언급되고 있죠. 자, 그리고 국제유가 오펙 대규모 감산 기대에 5% 상승하였다. 자, 감산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펙으로 참고상으로 언급을 드려요. 오펙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항상 감산한다 그러고 뒤에서는 계속 증산해 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유가 외에는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사우디가 아람코를 부분 상장시키면서 2030 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죠. 리플과 또한 무관하지 않죠.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를 통해서 이미 상당히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사우디 바로 중동의 맹주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은 원자재를 제외하고 먹고 살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번 산업을 중심하기 위해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감산을 동참하면서 실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기득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유가가 끌어올라가면 연준이 더한 고비를 줄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더 깎겠다는 얘기예요, 양털을.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깎을 수가 있냐? 실물 경제와 금 경제가 빠그러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가게 되는 직전이 오게 되면 영국처럼 바로 급진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제 제가 자세히 언급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유가가 꺾이게 되면서 바로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되면서 단기적인 중기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제가 좀 두 가지로 어제 방향성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은행 암호화폐 노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90% 차지한다.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자, 여기 보면 자, BIS 스위스 바젤. 어쨌든 중요한 건 글로벌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 노출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내용을 외신들이 보고했다. 자, 의미심장한 말이 오늘 참 기사 내용에 의미심장한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노출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무슨 말을 뜻한다?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한다. 그것도 최소이다. 100배, 200배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 있다. 실물 경제가 일로 넘어간다. 자,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에 노출된 것 중에서 미미한 수준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절대적인 비중 90%를 차지하고 있다. 두 자산 외에 폴카닷과 XRP가 각각 2%,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스텔라가 뒤를 이었다. 솔라나가 1%. 자, 중요한 건 전 세계 CBDC 계속 언급드려요. 대장은 리플과 XRP다. 제가 방송 중에 리플사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 XRP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ODL을 중심으로 해서 ODL 중심으로 한 부분과 리플 네트워크, 리플 회사 차이점을 더 언급을 드렸는데요. 한국에 상장된 게 리플과 XRP 가로하고 리플과 XRP로 사용돼 있어서 그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다. 금융기관들이 도입을 이제 시작하는 그 기준점에 있다. 자, XRP 원장을 통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혈관을 갖다 대주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그동안은 거래소에만 혈관이 다 있었다면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혈관이 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궁금하진 않고요. 확실성의 영역이고 기다림의 영역이죠.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58.6, 50bp 확률은 41.4, 대략 6대 4의 비율이에요. 11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크로 상황, 물가를 지켜보면서 그 부분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웹3 전환 명확한 목적 의식과 도전 정신 있어야. 서울 메타위크 2022. 자, 명확한 목적 의식과 도전 정신이 웹3로 전환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또한, 자녀분들 또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웹3는 핵심 심장이다. 그 부분을 인지해야 다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리플과 XRP를 통해서 또는 블록체인의 투자를 통해서 코인 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웹3 시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 투자하면서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의 전환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 현금 더는 쓰레기 아니야. 단기금리 적정 수준 도달해. 자,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큰 이야기인데요. 자, 단기금리가 4%가 넘었죠. 그쵸? 그래서 돈값이, 금리가 뭐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지만, 즉, 돈의 가격을 뜻하는 말이죠. 돈의 가치, 그만큼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 가치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물건의 가치는 바닥을 찍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같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 디플레이션.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고요. 그쵸?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시스템을 언급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자,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무척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 있기 때문에 미 국채 10년물을 봐도 한눈에 나와 있죠. 완전히 슈팅이 나와 있다. 10년물뿐만 아니라 2년물 또한 슈팅이 나와 있죠. 금리, 그리고 달러, 그리고 물가. 자, 이 반대편에 있는 자, 신흥국 통화, 자산시장에 있는 주식과 코인.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박살나 있죠. 그쵸? 이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윤곽 잡히는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한국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자, 소송이 종료가 돼야 이 부분도 조속한 입법이 진행이 되겠죠. 리플과 XRP의 소송은 전 세계 블록체인과 웹 3.0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그 부분의 초안이다. 그렇게 명확한 그런 규제와 그리고 SEC와 CFTC에 관한 바로 규제에 대한 정확한 상원과 하원을 통한 입법화 이런 부분들, EU에 대한 규제, 그리고 법안, 전 세계 일본과 중국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아직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입법이 먼저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